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2013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해 미국 국내 경기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4.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기록인 82.5를 웃돌고 시장 전망치인 83.5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6% 증가했다고 현지 시각으로 12일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전달 증가율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도 웃돌았습니다. 자동차 등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8월 들어 0.3%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8월 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고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전달 증가율보다 낮고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도 밑돌았습니다.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은 16.5%로 집계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평균치인 16.9%보다 낮고 7월 증가율보다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CNBC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보도했습니다.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투자 부적격 등급이지만 S&P는 그리스 경제가 내년에는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36% 하락한 16,987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0.53% 하락한 4,567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6% 하락한 1,985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41% 하락한 9,651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0.11% 상승한 6,806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 0.02% 상승한 4,441포인트 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동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포분 그리고 각 기관의 분들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됐는데요.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요. 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먼저, 토요일 날 부산, 1월 날 대구 강인회에 참석하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누추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못했는데,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또 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석해주신 우리 부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청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방을 열었습니다. 참석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무료 방송하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보통 추세를 이야기할 때 오실레이터를 많이 풉니다. 특히 이제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데 일단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 주가 자체는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는 게 적나라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실레이터의 크기로 봐서 반등은 있겠지만 반등 자체가
되돌림, 상승의 되돌림이 있을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일평의 지지가 이제 당분간은 있었겠지만 61일평이 큰 지지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301일평과 61일평의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61일평이 어느 정도 버틸 것 같지만 추세가 어떤 악재가 있으면 61일평이 과감하게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주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개인들의 고통을 줬고요. 어쨌든 추세는 2020 하방으로 저는 간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미 체감지수는 2200 지수를 하방 이탈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가 하락은 기술적 분석적으로 봐서 단순하게 차트로 봐도 삼봉을 치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봉을 치면 주가가 앞자리에서 삼봉을 치면 바닥도 3,000을 그래야만 주가가 가져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양이 크게 좋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고점 돌파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되는 그런 시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주 볼륨저 밴드를 봐서 주 볼륨저 밴드가 중심선이 2050인데 이제는 2050이 굉장히 저항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장소에서 볼륨저 밴드 상단이 2080포인트인데 떠봐야 40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도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탐색전 그리고 개인들의 탐색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의 특검이 16조 되지만 이건 기관이 공익점을 이탈 안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액션 방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무리수를 절대 뚫지 없다. 그 대신 제가 볼 때는 현금화를 과거는 제가 복지부동 현금화지만 지금은 강력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하고 생각이 똑같다면 행동을 액션을 취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계속 신고가 갱신하면서 음봉을 내리기 쏘김수거든요. 이제 사게 한 다음에 빠른 순환매로 여러분에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다시 540 이하로 간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일단 오늘 선행 스팬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전환선과 기준선에 이제 데드크로스 역전 현상이 났습니다. 이제 기어코 났는데 지금부터 반등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겠죠. 반등이 크더라도 전환선에서 계속 다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이에 제가 볼 때 한 보름 정도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인위적인 면인데 그 인위적인 면의 버티다가 이제는 속된 말로 데드크로스가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름 변곡이었겠지만 구름 변곡 다음 선행 스팬2 상승에는 구름 변곡이 불 보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름이 검은색으로 바뀌면 주가는 약세로 접어든다는 건 누구나 아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자체가 구름 변곡으로 돌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신중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목균형표 구름이 바뀌고 캔들이 하방에 있을 때 돈 먹은 자리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런 차트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현상금 500만 원 걸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도 이번에 복지부동은 일반 복지부동으로 틀리게 매도 복지부동이다 이런 것을 제가 여러 말씀드리고 특히 선물 차트는 선행구름이 붉은 구름 그리고 역전해서 같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결론은 콜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세 달의 시작이 이제 첫 주입니다. 첫 주라서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의 액션 동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사는 동향 이게 자리 잡으면은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한번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주가는 뭐 삼성전자의 약세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120만 원 자리 잡았지만 바로 반등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 없으니까 네이버의 상승인데 네이버의 장중에 다시 맞아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이닉스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개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이 정확히 22%까지가 반등합니다만은 반등이 뭐 다시 연속적으로 있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 보다시피 아모레 패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저포로 워낙 땡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지금 여러분이 당황하겠지만 굉장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스물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 265자리에 있습니다. 265자리에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에서 지금 2p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스물의 평균 가격이 얼만큼 중요한 것을 알 겁니다. 얼만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스물의 평균 가격 지원은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는 액션을 단타에서만 치중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타로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그 금요일도 여러분에게 수익을 많이 남겨줬죠. 많이 남겨줬는데 물렸다가 이제 콜 걸어가 물렸다가 많이 먹여줬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무료 방송 하니까 참석하셔가지고 오늘 또 돈 벌어 가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서울경제를 통해서 여러분 45전 44승 1패였습니다. 이거는 150명 이상의 회원들이 공식적으로 본 겁니다. 뭐 제가 이 방송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45전 44승 1패 했습니다. 1패도 그 이튿날 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선물 무방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수익률 마라다에서 지난주 이번주 선물의 기초편을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상세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 은퇴자를 위해서 제가 스파르타 교육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1박 2일로 서울경제와 더불어 1박 2일로 스파르타 교육, 선물 교육을 하니까 나는 선물이 어렵다. 나는 나의 연세가 많으시다. 이런 분들 참석하시면 1박 2일 사이에 해안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날 1시부터 하고요. 그 이튿날 일요일날 아침부터 1박 2일 하니까 여러분 많은 참석이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이 어렵다. 분명히 여러분 판수보다 1딱1보다 더 쉽게 제가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아직까지 여러분 해외 동향이나 이런 동향은 뭐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코스피의 상승, 코스피의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에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매수하는 종목이 최근에 보시면 뭐 대한항공이나 KT 이런 낙폭과대 주식들을 많이 삽니다. 기관과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쌍끌이 매수 종목, 기관들이 개인들이 거의 없고 개인들이 깡통 맞는 이런 종목 쪽으로 많이 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장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약세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거는 자중하는 게 좀 편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도전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 개 있죠. 고전지표의 신뢰동의 1등인 MACD를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를 볼 것 같으면 MACD가 영선 아래 고분기점에 있습니다. 영선 아래 분기점에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MACD 대적 크로스 자리에서 MACD가 영선 위에서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지만 영선 아래에서 떨어질 때는 주가가 항시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하락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초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 여러분 2080 이상에서 2150, 2200 가득하는 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저도 한번 듣고 싶고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돌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문율이거든요. 그래서 2070, 60포인트 여기서 상상 돌파. 볼륨저 밴드는 여러분 주볼륨저 밴드는 거의 신뢰도가 100%에 가깝다. 이렇게 제가 이거는요 2년에 한 번 정도 이탈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 볼륨제의 상단이 2080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주 볼륨제 밴드가 2075가 꼭 질 것이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20 볼륨제 밴드 중심이 굉장히 근데 제가 볼 때는 2050인데 2060이 거의 강력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 좋게 보면 안 된다. 뭐 제가 1년 360을 나쁘게 보는 날이 많습니다만은 그 나쁘게 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너무 액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일에처럼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좀 상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2020포인트 이상에서 2020, 30포인트 실제로 뜬 게 뭐가 떴습니까, 여러분? 뜬 게는 롯데하고 아모레그룹 외에는 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지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들의 거의 무덤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지수를 체감지수로 보여야 된다. 체감지수는 지금 19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체감지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수가 높다고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탐념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지수는 여러분에게 수익을 절대적으로 남기죠. 여러분 삼봉치고 주가의 신저가, 전저가의 신저가 하락, 61일평에 잇따른 여러분 301일평까지 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거는 절대 도전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돌러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못 걸칩니다. 체질상. 양다리 얼마쯤 공부 잘해가지고 양다리 이야기하면 뭐 그걸 다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피해가면 저 방송 볼 필요 없죠. 그런 분들이 전형적으로 전문가 앞잡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죠? 사회심리 전공이라는 거. 앞으로 홈페이지 그런 거 쓰면은 떼어놓고 욕을 해버릴 테니까 자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 말이 긍정적이면 따라하고 안 되면 비판적으로 반대하면 괜찮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뭐 어디 공중도덕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횡보 국면이라는 것을 이 횡보 국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현금화를 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2030 선물은 268 이상은 분명히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주식은 전고점 돌파 때 2020에서 2030에서 분명히 주가가 뜨더라도 재미없을 것이다 했고요. 선물은 263에서 저는 투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이 자리에서 우리 개인들의 굉장히 무덤이 되어버렸고 그게 데미지가 너무 컸고 3개월 동안 옵션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 저점에 샀는 것을 여러분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팔고 있는 부분에서 횡보 국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번에는 과거의 복지 부동 개념하고 틀린다. 그 말은 뭐냐면 하락하면 크게 피를 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종합주가지수는 여러분 보다시피 40포인트, 50포인트밖에 안 빠졌지만 선물은 이미 피를 받았습니다. 선물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인 줄 압니까? 1200만 원당 700만 원 떨어졌습니다. 거의 60% 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주식은 선물을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면 가는 줄 아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번에 복지부동은 매도다. 매도 후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료 방송하고 있고 대구 부산 강연에 참석한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청송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강력하게 현금화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순천원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호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굵직한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우선 오는 16일에서 17일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면서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일로 예정된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두 변수에 따른 시장 영향과 함께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도 상당히 조금은 지루한 시장의 흐름의 연속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난주 목요일에 종가 급락 이후에 지수는 추가 하락세 없이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아졌었고요. 큰 변동성이 없었던 금요일 시장에서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해서 진정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그런 하루였는데, 일단 중요한 게 금요일 시장에서의 메릴린치 창구에서의 바스켓 매도, 대규모 자금 이탈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죠. 특히 코스닥에서는 SM이라든지 CJ 오쇼핑,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코스닥에서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일단 5일선, 우리 지수 5일선의 안착이 현재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모습이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2070포인트에서의 강력한 어떤 그 양봉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서 저항이 조금씩 우하향이 되면서 206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온, 그 저항이 2060포인트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어떻게 이제 상당히 돌파하냐가 상당히 조금은 중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릴 때, 현재 우리 지수가 원형 천정형, 원형 천정,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조금씩 원형으로 꺾이고 있는, 주봉상 꺾이고 있는 시점에서의 그 엔저로 인한 수출주의 하락이라든지 FOMC 회의, 그리고 이번 주에 18일에 열리는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산재된 상황에서 우리 지수는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뭡니까?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제효과라든지 10월 달에 있을 중국의 국경절, 이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이런 효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는 차별화가 돼서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이 원형 천정에서의 바로 그런 되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일단 그 전까지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크게 긍정적인 흐름은 없다라고 좀 봐야겠죠. 일단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주가를 끌어올린 1등 공신이 저금리 유지였었는데, 내일하고 모레 FOMC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문구라든지 어떤 그런 뉘앙스만 풍겨도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겠는데, 일단은 뭐 FOMC죠. 연준이 시장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뭐 공급한 자금이 현재까지 4조 달러가 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일단 연준이 이 고삐를 조이면 이 4조 달러가 넘는 그런 돈이, 공급한 자금이 시장에서는 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은 8월에 공개된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가 하락세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이른 부분이 아니냐, 그런 어떤 그런 입장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하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가장 크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파운드화를 일단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런던이라든지 기타 다른 곳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캐시런,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그 빠른 규모의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유럽 전체까지의 경제 효과는 엄청난 그런 파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게 이제 영국인데, 이 영국의 뭐 잉글랜드, 뭐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식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면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나 기타 다른 국가들도 독립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새로운 그런 악재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양적 완화 축소보다는 이 스코틀랜드의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다만 이제 현재 이 스코틀랜드의 현재 여론 상황을 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BBC에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 반대가 한 54% 정도로 지난주보다는 일단은 조금은 늘어난 수치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됐건 스코틀랜드의 독립은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7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인천 아시안 게임과 10월에 있을 중국의 국경절, 이때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이벤트가 많아진 상황에서의 주식시장이 상당한 우리 시장에서의 상당한 그런 차별화가 나오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원형 천정형에서의 꺾이지 않고 현재 저점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나와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종목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일단은 현금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현금 대기 후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FOMC나 스코틀랜드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시 게임이 아니라 현재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총과 칼을 든 장군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전쟁을 내려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판단하는 그런 지략가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치로 현재는 한 발짝 물러서는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도 현재 이제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장중에 단기성 종목들과 앞으로 매집할 종목들을 나눠서 현재는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종목군도 뭐 크게 없을 뿐더러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대외적인 변동성이 커질 이번 주 한 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참으셨다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타이밍에 맞게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두코 멘토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